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호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검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추가로 또 기소를 한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재명에 관해 가지고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하나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나름 확신을 하고 있을 만한 어떤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검찰에서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재명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범이라고 보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 사람도 공모를 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번에 검찰의 기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 기억나시죠? 이 대북 송금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5일 만에 추가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확신을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죠. 이화영이 유죄라면 사실 이재명도 유죄가 되어야 하니까요. 뭐 지들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코미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화영이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5일 만에 지금 추가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의 공범으로 모든 내용들을 보고도 받고 승인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건에서 몸통이자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대한민국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그리고 외국 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래 짚고 넘어가는데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가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주게 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거 한 번 더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래갖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그냥 귀를 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도지사를 지내고 있던 2019년 당시를 문제를 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자기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등 총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그러니까 대신 내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 물론 여기서 김 전 회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쌍방울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자, 물론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불법 대북 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게 부지사가 혼자서 독단으로 북한이랑 어떤 사업을 벌이겠어요? 아니죠. 부지사의 윗사람이 누굽니까? 도지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게 도지사가 모르게 진행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저 대북 사업에 관련을 해가지고 송금 과정에서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을 내린 핵심 우두머리가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 본인일 거라고 검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한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으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추가적으로 300만 달러를 또 따로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언론에서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만 하면은 자료들이 아주 많이 이제 중복적으로 겹쳐가지고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숫자가 뭐가 등장합니까?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추가 플러스가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북한 측에 건네진 이 800만 달러 모두를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리고 제가 두 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그러니까 요거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가지고 어떤 부정한 청탁 같은 거를 받고 제3자한테 그러니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거를 또 약속했을 때 이런 게 인정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사실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자 뇌물죄 이거 말고도 외국 환거래법 위반도 지금 이재명이 깊숙하게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살펴보자면은 다음과 같아요. 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세관 등 당국에 신고도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이 됐죠.
그리고 또 유엔에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어기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북한 측으로 그런 거대한 돈들이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행위들에 대해서 검찰은 그러니까 명백한 이거는 외국 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은 이런 것들은 맞기는 하죠. 외국 환거래법 위반에 충분히 이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타당한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검찰에서도 그래갖고 유죄 판결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소를 넣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한 것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에서 지금 말하는 게 타당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범죄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인데 자 12일 이날 그러니까 이날에 있던 오늘의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서 이번 사건까지 그러니까 무려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야말로 진짜 걸어다니는 범죄 백화점 종합 쇼핑몰이죠. 범죄의 종합 쇼핑몰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 대표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정말로. 사실 원래 같았으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로 타당한 근거들도 좀 많죠. 사실 법치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나라였다면 이재명이는 진작에 총선 이전에 적어도 1심과 2심 정도는 아니 적어도 1심은 유죄 판결이 진작에 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당연히 이 인간은 진작에 당해가지고 옥중 공천을 지가 하든가 말든가 분위기에 망조가 들면서 민주당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풍비박산이 났어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를 못하죠. 소위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을 비롯해가지고 김명수 체제로 대표가 되는 좌파 법조 카르텔이 우리나라 사법부에도 진짜 너무 깊고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거나 심지어 대놓고 불참하고 재판을 미뤄버리는데도 죄다 그거를 시간을 2차, 3차, 4차 끝도 없이 질질 끌어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인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황제 재판 무한하게 시간 끌기가 가능했겠습니까? 일반인 같았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했겠죠. 사실 99.9% 대다수의 정치인들 모두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국힘당 정치인도 사실 저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하나의 기소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다. 이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은 무려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부디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하고 명백한 최악의 길은 제발 좀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종 결과가 뜨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판을 보면 그게 그렇게 법치가 법치대로 흘러가지를 못하죠. 이 나라가 그만큼 지금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를 정말 안타까운 어떤 심경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기소라도 부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